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운민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경인별고 팟캐스트 여기저기 거기에 진행자 운민 여행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오늘 저희 문자 주제가 가을 제철 음식. 내가 좋아하는 가을 제철 음식인데 혹시 작가님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적어야 돼요.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공식적한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최진만 기자가 네. 운민 작가가 얘기하는 거 다 기억하고 적고 다 가보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그때 운민 여행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곳으로 여름 휴가도 갔고 네네. 겨울 휴가도 이제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때 좀 많이 말씀해 주신 알려드려야겠네요. 것들. 예. 그러니까 처음 가을 하면은 당연히 방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방어. 네. 적어야 돼, 맛있지, 적어야 돼. 맛있지. 네, 늦가을쯤 되면 이제 방어에 이제 기름이 딱 지고 딱 맛이 좋잖아요. 네, 네. 겨울에 가면 또 굴도 또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생선이나 어패류 같은 거는 가을이나 겨울에 먹으면 딱 맛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어디를 가야 되니까 방어와 굴을 먹으려면 일단 서울 경기권에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방어를 먹으려면은 노량진 쪽 가셔야 되고요. 노량진. 강남에 또 역시나. 방어 잘하는 데 워낙 또 많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권에는 뭐 시흥이라던가 아니면 김포 쪽에도 방어 잘하는 데 무척 많으니까요.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가게 이름은 제가 뭔 말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네. 방어 예전보다 요즘에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요즘 그죠? 또 양식을 또 많이 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맞아요. 예전보다 또 편해졌겠죠. 따뜻해서 좀 그런가? 그런 게 있죠. 아니 양식을 해서 양식을 그런 거 해서? 같아요. 양식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정말 많이 비쌌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조금 그래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요. 조금은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그런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이 뭐 광어잖아요. 그렇죠. 광어. 광어 또 양식 많이 이후로. 떨어졌죠, 광어도. 맞아요. 네, 아, 근데 예전에는- 자연산이 확실히 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방어 추천해 주셨는데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확 생각납니다. 네. 오늘 네, 그리고 운민 작가님 또 요즘 이제 곧 어디 나가신다고요? 맞아요. 간략하게 뭐 소개해 주세요. 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유럽을 뭐 잠깐 다녀오게 됐는데 예. 또 다녀와서 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요즘에는 또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서 뭐 어느 너무나 나라라든지 그렇죠. 네. 어느 도시를 갔다 왔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프랑스랑 독일 좀 위주로 좀 다녀올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신성 로마 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위주로 좀 시제를 갔다 올까 합니다. 역사 루트가 되겠네요 이번에. 네. 기대됩니다.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은 또 가을이 깊어졌으니까 예. 문득 산사에 가고 싶어졌더라고요. 예. 경기도에도 훌륭한 사찰이 너무나 많고 예. 제가 작년 또 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 5월에 문화재 가람료가 폐지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누구나 다 사찰을 무료로 다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번 예. 기회에 경기도의 사찰 위주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주말에 속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받지 했더니 작년 5월인가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적지는 안 받, 사찰이 안 받는 건가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문화재 가람료가 폐지가 된 거고요. 문화재 관람료. 이게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이제 문화재 맞아. 가람료를 받다 보니까 조계종이랑 또 정부랑 또 지방자치단체랑 막 충돌이 있다가 예. 이제 작년 5월부터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이제 전면 폐지하고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제가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주도 아니다 한 며칠 전에 저 원주에 방계리를 다녀왔더라고요. 예. 그때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정말 은행나무가 절정으로 피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여기가 여기가 청취자분들 우리 그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한번 보십시오. 네. 원주 문막의 방계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주와 가까워서 오히려 여주에서 가는 게 좀 더 가까워요. 여기가 보통 은행나무의 수령이 4에서 500년 정도 되는데 예. 여기 수령이 8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34.5m입니다. 높이도 높인데 아파트 11층 높이 높은데 예. 둘레가 16.9m 정도 되니까 와. 둘레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정말 신성한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이곳의 단풍이 만개할수록 그 다음 연도에 풍년이 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아마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한번 이번 주말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진이 직접 네. 찍으신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와.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고 혹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는 분들은 원주 반계리라고 네. 치면 이 은행나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풍이 많이 피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그 은행나무는 저거 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딱 한 그루예요, 저게.
그래서 더 신비롭고 여기가 제가 도착했던 시간대가 아침 8시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사진 명소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정말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원주에서도 대표 명소로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어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마음이 막 뿌듯해질 정도로 진짜 풍성하네요. 네, 나중에 또 이제 경기도의 사찰 소개할 때 은행나무 한 그루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찰 여행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경기도의 사찰이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는 이 불교 자체가 조선 왕조 시대에 늘 이제 억압을 받아왔지만 하지만 이제 왕과 왕비들 그리고 이제 공주와 이제 왕자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많이 숭상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복 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능이나 원이나 묘에 인접한 사찰들은 그 왕실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찰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볼만한 유물들이 많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방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방. 네, 이게 보통 사찰 앞마당에 있는 대형 온돌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의 기능, 기도처의 기능과 그리고 숙식의 기능을 함께하는 특이한 건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왕실 구성원들이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 같이 이제 기도도 드려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대방이라고 해서 경기도권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이 사원이라는 이름이 숙박시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고려시대 당시에는 보통 역이라든가 원이라는 그런 호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하기에는 뭔가 그 당시에 도로도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거를 사찰에서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 단순히 이제 기도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로도 이용됐어요. 그래서 그 원을 써가지고 사원이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템플스테이가 그때부터 있었네요. 네. 근데 다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사원을 영어로 보니까 템플이라고 얘기한 건 좀 정확한 표현이 생각해요. 이 템플은 오히려 약간 신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원은 이제 절 플러스 이제 숙박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원 쓰면 안 되나? 사찰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말 있잖아요. 절이라고. 절. 맞네요. 요즘은 또 산사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산사 많이 써요. 네. 그렇네. 되게 다양하네요.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왠지 산사하면은 도심에 있는 절은 배제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죠. 근데 도심에 있는 절이라도 대부분 뒤에 뭐 작은 산이라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있고. 심지어 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도 뒤에 산이 있거든요. 맞아요. 녹지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산사로 칭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사찰 먼저 가볼까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엄선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죠. 네, 여기가 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삼당성 종족산성이라 있거든요. 성곽 안에 이제 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기가 한국에서 이제 전해지는 이제 사찰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자그마치 이제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고구려 소수리망 381년에 이 전등사가 지어졌고 그 충렬왕 때 고려 충렬할 때 왕비였던 정화공주가 그 경정과 그 옥등을 시주해가지고 이름이 전등사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전등사가 유명한 게 절도 고풍스럽고 볼거리도 많지만 여기가 정말 전망이 좋아요. 그 뒤에 옛날에 여기가 정독 사고라고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장소도 있었고 과걸지라에서 고려 왕실의 옛날 궁터도 있었거든요. 그 과걸지에서 바라본 그 전등사의 풍경이 무척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중림다원이라 해서 여기에 전통 다원이 있어요. 여기가 요즘 노트북라든가 SNS에 요즘 좀 많이 핫하더라고요. 다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원 흔히 얘기해서 찻집입니다. 찻집. 찻집. 네. 뭐 쌍화차 같은 뭐 전통차를 비롯해가지고 커피 등 뭐 다양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애용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작가님, 근데 성곽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그 성곽 안에 있는 게 보통 외국의 사찰 가보시면은
옛날에 치안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곽을 보호하려고 뭐 성을 짓거나든가 아니면 담벼락 높게 쌓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전등사가 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을 표현돼요. 예전에 여기가 고려 가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정족산 사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창고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여기가 단순히 사찰 이상의 그 의미가 있었다. 이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뭔가 피신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피신도 했었고 그리고 왕실 가족들이 이곳을 자주 애용했다는 그런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물도 남아 있고 하겠네요. 뒤에 네.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찰하면 또 우리 양평의 용문사. 네. 이거 또 빠질 수 없어요. 맞아요. 유명하죠. 제가 또 은행나무 사진을 가져왔는데 맞아요. 여기 유명하지. 방계리 은행나무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근데 좀 약간 삐딱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위쪽으로. 방계리는 동그랗게 원형으로 널찍하게 생겼다면은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조금 더 이제 위로 치솟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높이로 따지면 여기 은행나무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네, 높이가 42m. 아까는 11m. 네, 아파트 한 12층, 13층 높이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한 그루죠? 네, 한 그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수령이 1100년. 그러니까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와. 은행나무 중에서 제일 큰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전설에 의하면 마이태자가 금강산을 가는 길에 이곳을 이제 은행나무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용문사가 입구에서 상당히 좀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고 요즘 같은 철에는 천천히 이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맑은 공기도 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산보 삼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 삼아서 네네 여기 걷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네. 예쁘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00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해 온 건 유일할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 없겠죠. 보통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2배, 3배 정도의 수량을 지었다는 거는 대단하다. 보통 경험하지 않는 나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누가 지나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앞서 소개한 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멋있고 오래되고 위험 있는 그런 나무일 겁니다. 혹시 저렇게 큰 나무 하나만 있는 곳 말고 은행나무로 군락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진 제가 알기로는 그 서삼릉 그 서울은 고향에 가시면은 그쪽 전반적으로 고향 이쪽이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의 그 행렬을 보시려면 아마 그쪽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삼릉.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주셨죠. 네네.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 있으시군요. 사람이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몸싸움이 약한 사람들은 끼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용문사 근처는 사실 먹을거리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맛있는 거. 양평이라서 그 양평 근처에 워낙 또 먹을 데가 많은데 특히 해장국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막걸리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지땡 막걸리라고. 바로 여기 바로 옆에 평평한 곳입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먹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문사 근처를 자주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양평에서도 제일 동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는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가는 길 통해 카페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기 때문에 뭐 산책 정식 즐기기도 좋고. 맞아. 저는 그 산나물 그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사찰들도 또 많다고. 아무래도 왕실과 가깝고 특히 릉이라든가 묘가 가깝잖아요. 릉하고 묘가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릉을 관리하는 사찰이 항상 옆에 놔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주의 보광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동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게 숙빈채 씨를 이제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그 숙빈채 씨가 누구냐면은 원래는 숙종의 왕비였던 인형왕후를 모시던 무술이었습니다. 무술이면 궁녀에서도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계급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숙종의 승은을 입어가지고 왕자가 나와요. 그 왕자가 바로 영조죠. 영조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만 이제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는 왕비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약간 영조의 한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숙빈채 씨를 위해서 이제 소령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릉을 건립하기도 하고
그 원찰이었던 그 보광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종 그 보광사 하면 영주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용보전의 현판이 영주의 친필이고요. 그리고 그 숙빈 채씨를 모시는 사당도 건립했습니다. 이게 어실각이라 해가지고 한 칸 정도의 규모인데 그 내부에 들어가시면 숙빈 채씨의 뭐 영정이라든가 위패 같은 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정말 영주가 얼마 자주 찾아나면은 매월 초에 보광사 찾을 정도로 1년에 한 번 이상 꼭 이곳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찾아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향나무를 심었는데 지금도 보광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령이 300년 이상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보광사가 정말 좋은 게 그리고 마장호수랑 그리고 장흥 유원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라든가 가볍게 산책하실 때 중간에 들리시기 정말 좋은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주에 있는 보광사 얘기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고향이 북한산에서 가까운 또 흥국사? 네, 예? 흥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앞서 얘기한 이 대방이라는 건축물이 바로 저겁니다. 아, 지금 보이는. 네, 이게 아. 고향 흥국사에 위치한 대방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한 정각의 건물에 조금 다르게 생겼죠. 맞아요. 이 내부에 들어가시면 진짜 좀 놀라웠던 게 주방이 있어요. 아.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모셔진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까지 함께 다 있다는 거죠. 흥국사가 지금도 보시면 좀 규모가 큰 절인데 조선 말기 때 그 고종을 비롯해가지고 그 조선 황실에 대한제국 황실에 그 시주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흔적을 지금까지 만나볼 수 있던 거죠. 네, 네. 아, 저 대방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진짜. 사찰도 아니고 숙소도 아니고 뭔가 네. 좀 진짜 혼합된 느낌으로. 예. 경기도에서 볼 수 있죠. 아.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그 다른 지역에 가시면 보통 암자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선 왕실이라고 하면 암자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 안에 중심 정각 앞에 이제 같이 함께 그런 시설을 건립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향 북한산 흥국사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유명해요. 남한강 강가의 실륵사. 맞아요. 여주인가요, 여기가? 네, 여주에 예, 위치한 예. 실륵사인데 너무 예쁘죠. 저는 제일 예쁜 게 이 로케이션이 너무나 훌륭해요. 맞아. 네, 남한강이 바로 바라보이는 절벽 앞에 세워진 이제 절이 바로 실륵사인데 맞아요. 여기도 원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릉인 영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중수된 그런 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실륵사 보고 벽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그 절벽 앞에 탑이 하나 보일 거예요. 벽돌을 쌓은 탑. 아, 보여요. 네, 이게 예전에는 지금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예전에 강을 막 건널 때 이 탑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주쯤 와 있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탑이 정말 중요한 랜드마크였어요. 그래서 이 실륵사를 예전에는 벽탑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높은 건물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저 높이가 랜드마크라니까. 낭만적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고즈넉한 느낌 듭니다. 네. 실륵사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 쪽에 어떻게 또 유명한 산? 수원 쪽에 와우정사라고 있거든요. 예? 일단 와우정사가 저는 다른 산사 비로 이거 여기는 좀 산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국적인 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비교적 원래 그 실학미 출신의 한 스님이 남북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인데 네. 약간 저쪽 그 동남권 그쪽 같아요.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향나무로 깎아가지고 이제 불두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가 와우정사라고 했잖아요. 네. 와불이 유명합니다. 와불? 네, 동양 최대의 이제 누워 있는 그 부처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의 모습 조각해 놓은 걸 와불이라는데 네.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향나무를 깎아서 뭐 높이 3m, 길이 12m의 거대한 와불을 조각하는 게 가장 유명하죠. 특히 이쪽이 유명한 게 그 인도라든가 미얀마나 스리랑카, 뭐 중국, 태국에서 가져온 불상들을 다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한국 절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약간 동남아, 뭐 중국, 뭐 이런 인도 이런 느낌이 나는 이색적인 느낌을 받고 싶을 때 방문하는 곳이 바로 와우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수원이 아니라 용인. 용인이죠. 이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1960년대 지어졌어요. 1960년대 진짜 최근이네요. 네, 최근인데 용인에서 한때 여기를 많이 밀어주긴 했습니다. 맞아요. 저 사실 많이 이름 들어봤는데 이렇게 최근에도 사찰을 지어요? 많이 짓죠. 많이 짓는데 이게 구분이 있어요. 전통 사찰로 법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일반 사찰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게 다르군요. 이 사찰도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또 종교 시설이니까요. 예. 맞네. 그 부산 기장에 가시면 또 해동연구사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언제쯤 지어진 거예요? 거기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몇십 년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 절에서 주장하기로는 뭐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 근데 여기 저 와우정사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오늘 사진으로나마 처음 봤는데 진짜 이국적이긴 하네요. 네. 여기도 한번 가볍게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한 군데만 더 소개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여기가 정말 좋은 게 어디요? 용주사라고 해서 용주사. 수원에서, 예. 수원에서 가깝고 이곳이 또 정주와 관련이 깊어요. 음. 사도세자의 넋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 사도세자의 릉 바로 옆에 지은 사찰 새로 지은 사찰이거든요. 예. 가량사의 애털에 보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가 시주를 하고 불교 승려 장인들이 주도해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여기는 조선 왕실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 왕실이라든가 지방 관야의 비용을 지어졌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최고의 기술을 지닌 장인들이 주도해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화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 보던 불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불화가 누가 만든 거냐? 그 당시 조선 최고의 장인이 누가 있죠? 김홍도 선생님이 있죠.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전통 불화에서는 원근법이라든가 음영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고스란히 그 기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맞네요. 김홍도 선생님이 그런 기법들을 은근히 또 많이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풍속화로만 알고 있는데 예. 그 원근법에다 음영법 사용한 그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홍도가 그림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저는 이런 불화를 그린지 몰랐어요. 김홍도 선생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색감도 정말 또렷하네요. 네. 그 용주사 대웅전에 가시면 이 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와, 좀 느낌이 다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대웅전 말씀하셔서 거기 싹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좀 팁 좀 하나 주세요. 사람들한테 밀쳐가지고 볼 수도 없고 괜히 오래 있으면 민폐 끼칠 것 같고. 보통 우리나라 대웅전이나 뭐 불정들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정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측면 들어가잖아요. 네. 그 가운데는 절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약간 저희가 측면에서 그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쪽에 서 있으면 한 20분 30분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크게 재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있어서 그랬구나. 정면 돌파 말고 예. 측면을 이용해라. 예. 그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융화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우민 작가와 함께 경인 지역의 이런 사찰들 함께 둘러봤고요. 일단 유럽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